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게 닥터 MBC 함께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손은 작은 신체의 부위이지만 정말 많은 것을 담당하고 있어요.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한 손으로 식사도 하고 면도도 하고 네. 신문도 넘기고 때로는 한 손으로 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의 하루 활동 중에서 보면 많은 부분을 손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양손이 서로 다른 일을 할 때도 많은데요. 네. 우리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뭐 손을 쓰지 않는 시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그 닥터 MBC 맡으면서 뭐 누누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 제가 부지런하고 건강하고 뭐 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저의 부지런함의 8알이 이 손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런데 김차동 씨처럼 이렇게 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손에 질환이 생길 위험도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주수병원 이병호 원장과 함께 손에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인 수근관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릿저릿하고 욱신욱신한 손저림. 50대 이상 주부들에게 많던 손저림이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도 늘고 있는데요. 오래되면 뇌졸중은 아닌지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손저림증을 일으키는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정형외과 전문의 이병호 원장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수근관 증후군이 어떤 건지 알아봐야 되겠죠? 네,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두 가지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손목 터널, 터널이라고 하는 건 뭔가 지나가는 자리잖아요. 손목에 있어서 밑바닥은 뼈가 유리고요. 그 위쪽에는 두꺼운 인대가 신경, 힘줄이 지나가는 통로를 만드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터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 또는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증후군이란 말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복합돼서 나타날 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손저림증이라든지 손끝이 아프다든지 위로 올라가는 어떤 통증이 더 심해지는 어떤 이런 증상들의 복합을 손목 터널 증후군 또는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눌려가지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합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흔한 질환인가요? 그렇죠. 손에서 특별히 손이 저리거나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 이런 증상들 중에 손목 터널, 그러니까 다른 신경 말고 이 정중신경이 만들어서 어떤 증상을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겨울에 이렇게 추워지면 특히나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요. 이게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다른 증상도 있겠지만 특별히 정중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게 한 50대 여성에 있어서 훨씬 더 많고요. 또 손을 많이 사용하는 이런 직업들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반복되는 일들을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증상들 때문에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그 신경이 눌리게 되는 원인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 테니스 선수라든지 또는 뭐 악기를 많이 연주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반복되는 동작으로 뭐 칼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다든지 전동 드릴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손에 자극이 많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손목의 어떤 터널의 위를 이루는 그 부위, 그러니까 수근인대라고 하는 이 부위가 두꺼워지면서 정중신경을 누르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렇게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마트폰을 또 많이 사용하는 경우 요즘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극에 의해서 수근인대 또는 그 안에 있는 어떤 정중신경이 눌리는 그런 증상들을 많이 그 원인으로 가져올 수가 있죠. 네. 그 조금 전에 스마트폰도 말씀하셨는데 요즘 스마트 기기가 좀 커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사용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좀 손목이 시큰하다 그런 걸 느끼게 되고 특히나 이제 겨울철 김장철이잖아요. 주부들 김장하고 나면은 손목 통증 많이 호소하고 그러는데 맞아요.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요즘처럼 그 50대 주부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김장하고 나서 네. 또 얼마나 많은 또 뭐 배추도 썰어야 되죠. 네. 양념도 계속 다져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증상들이 거기다가 추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증폭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부들 특히나 50대 여성에 있어서 많은 거는 예전에는 사실 이게 두 번의 피크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20대 후반, 30대 초반 예전에는 네.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많이 그랬는데 요즘은 할머니들이 키우다 보니까 50대 주부들이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요. 집안일도 더 많아지고요. 또 핸드폰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하는 율도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이 저리거나 어떤 통증을 느끼거나 아니면 손 사용할 때 어떤 이런 뭐 진동을 느낀다든지 아니면은 근육이 자꾸 경련이 온다든지 이런 증상들조차도 수근관 증후군 또는 신경이 눌리면서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의 원인들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손이라는 게 굉장히 섬세한 신체 부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쓰라고 우리 몸에 있는 건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다가 손목에 무리가 가고 손이 아프고 할 만큼 좀 약한 부위이기도 한가요? 사실은 우리 신체의 기능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은 눈의 대용 기능도 하잖아요. 네. 아주 민감하기도 하지만 너무 또 많이 사용되니까 기능이 약해서라기보다는 비후되거나 악화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관절염이 생기면은 어떤 공간 아까 터널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간이 좁아지다 보니까 그 관절염의 뼈의 형성으로 인해서 작아진 공간에서 신경이 통과하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증상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는 손에 반복되는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반복되는 어떤 사용으로 인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증상들 다 이런 것들이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들 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신경이 눌리는 경우 이게 본인이 느끼기에는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 자가 진단이 가능한 건지. 네네. 그 자가 진단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의사가 가기 전에 나한테 이런 증상들이 있었네. 예를 들어 잠자고 일어났는데 새벽에 너무 저려서 손을 턴다든지 이런 증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자가로 스스로가 아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텐데 하나는 팔렌 테스트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외국 사람 이름이긴 한데 손을 구부려서 90도 정도를 이렇게 서로 마주치게 한 상태에서 네.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한 1분 내지 2분 정도 지났는데 손의 끝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이 저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1, 2분 내에 나타나면은 굉장히 심한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때는 의사의 더 정밀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죠. 그 팔렌 테스트하고요. 두 번째 이제 자가 진단하는 방법은 오른손으로 반대쪽에 있는 손의 중앙 정도를 꽉 눌러줍니다. 이것도 한 3분 정도를 눌러주면은 되게 건강한 사람들은 손끝이 저리지 않거든요. 약간 느낌이 있을까 말까 이런 정도. 그러나 증상이 심한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1분이나 2분 정도 지나면은 손끝이 저려지게 됩니다. 네. 예전에 우리가 그 전기놀이 할 때처럼 그런 쩌릿쩌릿한 증상이 점점점 심해지고요. 거기와 더불어 모지구라고 그래서 이 부위에 이제 통증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전 진단 결과, 자가 진단 결과 아주 건강합니다. 아직 그렇게 1, 2분 동안 하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잠깐 해봐도 네. 대충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방송 보시는 네. 분들도 집에서 한번 해보셔도 그러고 나서 좀 심하다 싶으면 바로 진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럼 이렇게 자가 진단을 했는데 실제로 1, 2분 동안 눌러보니 손끝이 저리다. 그러면 병원을 찾아야 하는 수준인 건가요? 대개 그 1, 2분 정도의 증상이 나타날 정도면은 중등도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중간 이상이면은 그때는 꼭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진단 방법이 있지만 집에서 그 정도로 느꼈는데 아니면은 팔을 베고 잤는데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손이 너무 저려서 잠을 깬다든지 또 일반적으로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올리고 자잖아요. 네. 또 눌리는 것뿐만 아니고 그런 경우에도 잠이 저려서 깬다. 이거는 증상이 악화돼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이제 통증을 느낄 정도로 어떤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손저림증이 끝에서부터 오다가 이제는 팔까지 위로 올라간다. 이거는 굉장히 중증으로 진행되는 증상입니다. 네. 되게 이제 목에 이제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도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목 디스크나 어떤 어깨에서부터 신경이 눌린 이런 증상들은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깨 통증이 더 심하고요. 그리고 뭐 팔이 이렇게 약간씩 저리는 위쪽에 있는 팔이 저린데 손저림증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손끝에서 옵니다. 그러다가 증상이 심해지면은 손목과 이 전박부라고 그래서 팔 위 아래팔 쪽에 있는 여기까지 통증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진행된 그런 증상들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요, 네. 우리 몸의 신경은 쭉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내원하게 되면 치료는 어떤 걸 집중적으로 하게 되나요? 되게 이제 내원하시면 물론 이제 치료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보존적인 치료,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고 하는 치료하고 수술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 다 고려할 수 있는 게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 거는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 굳이 수술까지 갈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심한지 안 심한지 먼저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3분 정도 눌렀는데 증상이 약간 경미하게 나타난다 또는 아픈 증상이 심하진 않다. 이럴 때는 보존적으로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 1, 2분 이내에 너무 저려요. 나는 못 견디겠어요. 손을 꺾은 걸 막 터는 이렇게 다시 또 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술을 고려해야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정밀 진단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진단을 해서 수술적인 처치를 하는 경우도 있죠. 네. 뭐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네. 사실은 그 병원에 가기까지의 문턱이 좀 높거든요. 네네. 아마 집에서 자가 진단하신 분들 중에서도 좀 아픈 것 같네, 불편하네 생각은 하시지만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뭐 괜찮은 것 같다 싶어서 그냥 일상생활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또 좀 쉬면 괜찮아지고 또 나타나고 이런 게 반복될 때 병원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되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심해진 경우에는 꼭 찾아야 되는데 악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뭐 한두 달 내에는 아니지만 3개월, 6개월 이렇게 지났는데도 치료 안 하고 이게 뭐 괜찮겠지 하고 손 털고 지나가고 네. 뭐 오늘은 그냥 뭐 따뜻한 물에 좀 담그니까 좋아지고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점점점 심해져서 일은 계속 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모지구라고 그래요. 이게 근육인데 그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감각도 그렇지만 운동신경이라고 하는 게 지배를 하거든요. 이 근육이 싹 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동작을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근육이 힘이 떨어져서. 두 번째는 젓가락질이 어려워져요. 자꾸 떨어뜨리게 되고 물건을. 대개는 우리가 한 5kg, 10kg 정도는 그냥 들을 수 있잖아요. 여자분들도 네. 한 3, 4kg는요. 근데 1kg만 들어도 갑자기 떨어뜨리거나 핸드폰을 들었는데 한 2, 3분 이렇게 하다가 뚝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력이 약화되는 경우에는 아주 악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런 증상을 느꼈다. 그런데 증상이 좋아졌는데 괜찮다 이런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적으로 뭐 보조기를 한다든지 뭐 약물 치료를 조금 더 해본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젓가락질을 못할 정도의 이렇게 근력이 약화되고 또 모지구라고 그래서 아까 근육 요 엄지 위쪽에 있는 이 근육이 마른 경우 또 물건을 들었을 때 자주 떨어뜨리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정밀 진단을 통해서 신경 전도 검사라든지 뭐 초음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밀 진단을 하고 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병은 정말 키울 게 아니에요. 네. 특히 이제 손이니까 아까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손이 생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니까 웬만하면 버티는 거거든요. 수술요법 중에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 수술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은 가능한 그 보존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죠. 주사도 한 번 정도는 맞는데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오히려 신경을 손상시켜서 오는 경우도 꽤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주사를 맞는 거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외에는 맞지 말라고 저는 꼭 강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마스킹이라고 그래요. 마스크라고 하는 거는 탈을 우리가 쓰면은 또 가면을 쓰게 되면은
웃는 탈 모양이면 어떻습니까? 안에서 내가 찡그려도 계속 웃게 보여지잖아요. 그 탈의 모양을 어떤 거냐면은 밖으로 드러나는 증상이거든요. 실제로 안에서는 신경이 근육이 마르고 힘이 다 떨어지고 회복을 못할 정도가 됐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별로 심하지 않은 걸로 나타나는 이런 마스킹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본인이 자가진단해서 주사를 너무 많이 맞거나 이런 거는 좀 피하시고 가능한 한 정밀 진단이 되어서 근육이 마르거나 아니면 힘이 떨어지는 이런 증상들 그리고 회복 못할 정도의 악화된 소견이 오기 전에 오셔서 진단하고 만약에 수술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간단해요. 네. 수술 자체도 한 1cm 정도만 째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예전에는 내시경으로도 했는데 너무 간단한 수술이고 수술 자체가 어떤 많은 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물론 회복하는 과정은 있지만 하기 때문에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도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간단한 수술 요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수술이 간단하니까 뭐 결과도 네.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그 수술하고 나서 환자들한테 꼭 설명하는 게 있어요. 수술하고 나면은 다음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어제하고 다른 세상이더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안 저린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이 마르고 힘이 떨어질 정도의 악화된 상태로 오면은 한 5 내지 한 10% 정도는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지나면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98% 이상 다 좋아집니다. 네. 네,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인의 그 병 진행 상태에 따라서 수술 결과도 조금은 다르게 나오는가 보네요. 그렇죠. 네. 자,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예방. 그 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평소에 생활 습관에서 좀 이런 예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세들이 악화되게 하는 그런 자세들이 많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손목을 구부려서 하는 동작들이 반복되면은 글씨를 쓰는 사람들이 1시간 내내 계속 쓰는 이런 일들은 가능하면은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손을 좀 뒤로 이렇게 제낀다든지 이렇게 뒤로 제껴주면 한 시간에 한 5분 정도는 쉬어지는 게 좋습니다. 또 특히나 사무직인 사람들은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극이 많이 되게 돼 있어요. 부종이 생기고 또 안에서 말씀드린 그 수근 인대라고 하는 게 더 많이 비우되고 그러다 보면은 신경을 누르게 되기 때문에 한 시간 일하고 한 5분 정도는 쉬어주고 또 손을 좀 털어주는 동작도 괜찮아요. 이게 손목에 있는 근육이나 아니면은 인대를 이완시켜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예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숙지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뭐 당부 말씀 한번 전해주시겠어요? 네. 손저림증뿐만 아니고 모든 질병이 그렇듯이 사후에 일어나고 나서 그걸 치료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하고 미리 조금씩 조심하면서 사용을 1시간 정도 했다 그러면은 5분이나 10분 정도는 쉬어주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좀 그렇게 자기 관리 또 예방하는 것들이 우리 건강하게 손을 사용하고 하는데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손이 못생겼다고 구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손을. 네. 그래서 앞으로 손을 잘 모시겠다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요. 기능이 제일 중요하죠.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병호 원장과 함께 수근관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자동 씨는 담배는 안 하시죠? 한동안은 좀 했었고요. 그래요? 한 20년 된 것 같아요, 담배 끊은 지. 끊으신 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게 담배 끊은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는 듣기만 해서 그게 어느 정도인지 잘 가늠은 안 되지만 담배 끊는 것만큼 힘든 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니코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그래서 더욱 그런 것 같은데요. 또 요즘은 이제 담배 끊으려고 전자담배를 찾는 경우가 있는데 또 다른 중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금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 금연이라는 게 금단 현상 때문에 더욱 실천하기 어려워지는 건데 보니까 이럴 때
금연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네요. 뭐 물을 많이 마신다든지 아니면 간식을 먹고 양치질을 하고 잠깐 가벼운 산책을 다녀오는 방법 등도 있다고 하네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딴 데 신경을 좀 쓰는 게 네. 좋습니다. 그러면 금연하는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새해이니까 다시 금연 계획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마저도 좀 어렵고 멀게 느껴진다면 요즘은 금연 전문 뭐 상담 클리닉도 많잖아요. 네,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